그렇죠. 네. 박서준한테 시딩을 꽂았네요. 지금 제일 뭐 박서준밖에 없죠 지금. 한국은 새롬이죠. 야 좋겠다. 나오지도 않은 운동화 이렇게 신고. 야, 좋겠네. 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슬리 뉴스 시간이고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이런저런 소식들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또 서구 형이 이분에 또 개빠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야기 한번 좀 털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 보는 영상 보시면은 이제 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형이 한 명 나오고 있죠. 흑백. 네. 뭐죠? 인양반? 저그 손수건 같은 거 접고 있는 분 같은데. 네, 일단은 그 호텔에서 일하시나 봐요. 그 뉴욕 타임즈 그 티 매거진에서 라프 시몬스를 인터뷰한 영상을 팀 매거진 뉴욕 타임즈예요? 네. 오. 그래서 아까 써있었잖아. 간지나네. 지금 이 와중에 지금 라프 시몬스를 셀카 찍고 계시네요.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그 라프 시몬스를 저희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바로 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 엄청 큰 뉴스가 저희가 루머로는 이제 라프 시몬스가 뭐 미유미유로 미유미유의 간다. 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 라프 시몬스가 그 프라다 정말 세계 최고의 패션 브랜드 중 하나죠 정말로. 그 프라다의 미우치아 프라다 설립자는 아니고 이제 그 현재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할머니? 같이 공동 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맡는다고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적인 사실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의 네일리 매거진에 이건 단신에 올렸는데 맞아요, 읽었어요 저도. 네, 그 일단 라프 시몬스는 프라다의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었고요. 2020년 9월에 발표하는 2021년도 봄 여름 시즌 여성복 컬렉션부터 둘이 공동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작업을 한 결과물이 선보인대요. 한마디로 헤드가 2명인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둘이 한마디로 그 크리에이티브가 말하자면 패션의 그 제일 중요한 브랜딩을 포함한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다루는 거잖아요. 옷뿐만이 아니라 그 책임과 권한이 동등하대요. 그러니까 프라다가 더 많은 거를 취하고 뭐 라프가 적게 하고 후기가 반대가 아니라 50대 50으로 일단 한다고.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그 둘이 했는데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떡해. 뭐 가위바위보 해야지. 내 생각에는 그 프라다 여사가 그 유명무실하게 본인 이제 좀 이렇게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아마도 싶어요. 네, 제 생각에도 좀 그런 일단 좀 뉴스부터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둘의 그 일종의 파트너십은 그 미우미우를 맡는 게 아니라 정말 전격적으로 프라다를 맡는다는 소식이었고 뭐 지난주에 거의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쵸. 패션 쪽은. 그런데 이제 이번 계약은 2020년 4월 2일부터 발효된대요. 그래서 2달 남았네요. 네, 라프 시몬스가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았네. 한 달 남았는데 이게 저희가 뒤에 그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고 있어서 제가 영어로 된 기사인데 이걸 아마 한국어로 번역을 해줄 겁니다. 그죠?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라프 시몬스가 프라다의 그 근데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번역이 너무 빨리 되고 이것도 아까처럼 그 텍스트 좀 키워주세요. 네. 나름 읽을만 하잖아요. 읽을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일단은 라프 시몬스가 왜 프라다에 합류했냐 저희 방송 정도가 되면 그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맞죠. 프라다가 좋겠다. 팩트를 전달하는 거는 사실 뭐 누구나 하잖아요. 그쵸. 저희는 좀 이제 좀 애널라이즈 이제 그런 걸 애너를 라이즈 한다고. 그래. 후배 이제 그만 위해도 되지 않냐. 알겠어. 콜라병 던질 뻔했습니다. 그 이제 저는 이것들이 제 개인적인 시선으로는 이제 둘이 지금 현재 현대 사회의 동시대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좀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면서 브랜드가 바뀌는 사례들은 우리는 너무 흔하게 보잖아요, 사실은. 버질 아블러가 루이비통도 많이 바꿨고 리카르도 티시, 뭐 킴 존스가 뭐 디올과 버버리를 계속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들은 보통 혼자서 진행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정점이 있고 그 밑에 그를 돕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존재하는 건데 저는 왜 라프 시몬스를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했냐라는 걸 봤을 때 과거에 가끔씩 제가 언급했던 그 패션 매거진 중에 시스템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미우치아 프라다를 특집으로 다룬 이슈가 있었어요. 약 2, 3년 전에. 근데 그때 라프 시몬스가 이제 질 샌더를 나오고 캘빈 클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말하자면 자기 브랜드만 하고 있을 때 밀라노로 라프 시몬스를 초대를 해가지고 3시간짜리 대담을 했어요. 그거를 인터넷으로도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대담을 쫙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두 명의 이 패션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라프 시몬스와 프라다는 지금의 이 패션 메가하우스 브랜드들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들이 뭐 그런 단기적인 짧은 유행들로 어떤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 뭐 크리틱들의 어떤 과거에는 말하자면 뭐 비평에 대한 얘기도 거기 좀 나왔는데, 뭐 소수의 아는 사람들이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에는 런웨이 프론트로에 다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실제로 흔들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창조적 관점 안쪽 그리고 바깥쪽에서도 예를 들어 경제적 관점으로도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보니까 이 둘은 되게 잘 맞는 부분이 있구나. 요게 딱 그 시스템 매거진에 나왔던 그 쿼트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날의 패션 시스템에서 창의성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가 저는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일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 프라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좀 연세가 있잖아요. 맞죠. 네, 아주 60대인가? 넘었죠. 네,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요. 거의 8순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정도예요? 위에 지금 그 최근 프라다 미우치아 여사 사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래. 젊어. 아니 그건 옛날 사진이고. 이거 옛날 사진이에요? 네, 고기. 요 정도십니다 지금. 그런데 곱게는 이거 좋네. 이분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웨스트우드 저기 누님보다는 좀 더 젊고. 그쵸. 그분보다는 좀 많이 졌죠.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보시면은 요쪽에 그 프라다 폴 시스템 그 나오잖아요. 제가 본 인터뷰가 저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라다는 인터뷰에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때로는 환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패션을 함께 만드는 라프의 작업을 잘 알고 있는 뭐 올리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둘이 취향 같은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현대 미술가들에 대한 어떤 열정 같은 것도 있고 뭐 등등. 미우치아 프라다도 그 프라다 재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건축가들이랑도 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처치스가 프라다 거였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저는 라프가 프라다를 만든 게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종으로 보면 그 어떤 요람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라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일단 그 객관적으로 보면 라프가 자기 브랜드를 하는 개인 디자이너에서 빅 패션 하우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 미우치아 프라다거든요. 네, 왜냐면 라프 시몬스가 처음 질 샌더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았을 때 그때 질 샌더를 소유하고 있던 프라다죠. 네, 지금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사실 둘의 관계는 그 이제 있었구나. 원래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프라다처럼 색깔이 뚜렷한 브랜드가, 그러니까 컬렉션을 보면 사실 저거는 프라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확실히 느껴지는 브랜드가 여성복, 남성복 뭐 모든 것들을 관장해서 이제 둘이 같이 할 때인데 2인 삼각으로 그 컬렉션에 라프의 터치가 어떻게 들어갈까? 그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어떠실지.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사실 라프에 대해서 좀 불신하고 있거든요. 불신하고 있다는 건 그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다거나 뭐 디자인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과연 매출을 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냐에서 사실 계속 어느 정도 실패해온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캘빈 클라인 편드는 입장이군요. 그러니까 물론 캘빈 클라인이 라프 시몬스를 내보내는 과정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매출이 안 나왔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돈을 쓴 거에 비해서 그 전에 디올도 안 했죠, 근데. 네, 디올도 그렇게 막 매출이 좋았던 건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프라다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디올의 라프 시몬스는 뭐 디올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막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라프 시몬스가 만드는 라프 시몬스는 룩이랑 스타일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시대가 그런 고로 뭐 RS 로고가 들어갔던 것들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사실 라프 시몬스는 그 일종의 정서적인 것들과 문화적인 것들을
현대 패션에 주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그런 고독함, 뭐 젊은이들의 뭐 유스 컬처 거기에 좀 신비로운 이미지 같은 것들도 담겨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셀러브리티들한테 그 전파가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들로부터도 오히려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사실 디올 같은 경우는 뭐 디올 앤 아이 같은 또 아주 좀 조금 감동적인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긴 하지만 봤죠 우리가 다. 그렇죠. 네, 정말 그 창조의 과정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드레스를 자른다든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약간 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협의하에 이제 그만둔 거겠죠. 네, 그런데 저는 라프 시몬스가 맡았던 지금까지 3가지 브랜드들, 캘빈 클라인, 그리고 디올, 그리고 질 샌더 중에 사실 물론 라프의 디자인도 계속 변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첫 번째로 디렉터를 맡았던 질 샌더의 컬렉션들을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때 라프가 이제 한창 해체주의적인 요소들을 떠나서 프린트를 정말 막 찍어냈다가 2000년 초반에 어느 순간 2005년 정도에 약간 굉장히 미니멀한 옷들로 전환한 시기가 있었고 그게 사실 질 샌더에서 그를 고용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막 100%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캘빈 클라인에서는 미국적인 것들에 대한 유럽인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자각들이 작업에 계속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심볼들을 굉장히 크게 쓰고 마지막 컬렉션에서도 스필버그 영화 조스를 모티브로 잡고 처음에 앤디 워홀이랑 같이 컬렉션을 협업해서 이제 그들의 어떤 아트워크들을 캠페인에도 내보내고 뭐 등등등 하는 것들을 좀 보면 캘빈 클라인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론 결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라프가 미국한테 맞추려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 크리에이티브와 커머셜에서 커머셜이 훨씬 중요한 회사한테 약간 밑보인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밑보였다기보다는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경영진이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라프도 라프지만 프라다를 좀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거를 이해하는 전체 흐름에서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라다는 과거에 뭐 루비통이라든지 루비통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컬링 그룹하고 어깨를 거의 나란히 했었어요. 맞죠. 어깨를 거의 나란히 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셋으로 놓고 보면 거의 땅바닥으로 떨어진 셈인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 그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이 라프하고 이 할머니가 둘이서 방금 스타일 그 인터뷰한 그 내용에 시스템 담겨 매거진. 있어요. 시스템 매거진. 그러니까 즉 이들은 자기들 거를 굉장히 고수하고 거기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지킬 거 지키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막 여러 가지 변하는 이런 패션 지형도 상에서 이 프라다는 분명히 자기 색깔을 계속 잘 지켜왔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올드해 보이거나 막 후져 보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더 확장시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라프를 들여오는 거는 여기에서 그럼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그러면 확장시키는 뭔가를 수혈할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 거를 계속 지키는 거를 좀 더 더 탄탄하게 잘할 거야라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금 서구도 얘기했지만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잖아요. 라프 시몬스는. 그리고 또 질 샌더의 라프 시몬스가 보여줬던 그런 모든 것들은 지금 프라다에 들어갔을 때 전혀 뭐 하나도 한치도 어긋나지 않을 것들을 내놓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좀 더 그 할머니보다는 좀 더 젊고 좀 더 약간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고 좀 더 진취적일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이 사람은 어찌됐건 팬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부스트업 될 건 있지만 뭔가 확 프라다가 변하기 위한 그런 행보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큰 아마 그 그래프 곡선의 매출이나 이런 거에 어마어마한 변동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뭐 캘빈 클라인 같은 경우도 그 라프 시몬스가 캘빈 클라인의 뭐 예를 들어 컬렉션 라인만 맡은 게 아니라 사실 전권을 쥐었잖아요. 맞죠. 그 전권을 다 줬고 전권 중에 아무것도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그렇죠. 네. 어쨌거나 그 직책상으로는 네. 캘빈 클라인 컬렉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니라
디자인 치프 오피서, 디자인 부문장이었단 네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영을 제외한 최고의 직책, 최고위 직책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라프 시몬스가 했던 것들은 패션계에서는 아주 호평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 예, 미국적인 것들과 이 라프 시몬스의 관점 같은 것들이 잘 섞여 있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거기서의 충돌점은 캘빈 클라인이라는 브랜드에 기대하는 일반 다수 대중 소비자들이 라프의 변화를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라프가 전개한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종의 낙수 효과처럼 이제 서브 브랜드와 그 이제 뭐 그 아래 하단에 있는 브랜드들한테 쭉쭉 이어져야 되는데, 예, 좀 시간적인 아쉬움이 좀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프라다와의 어떤 관계에서 조금 일종의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어쨌거나 그 둘은 다 디자이너고, 네, 그러니까 누구는 그 디자이너면서 사실 경영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둘 다 정말 잘 최대 맞고. 규모의, 예, 그러니까 그 컬렉션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세계 최대 규모의 그 패션 럭셔리 대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1층 브랜드들을 다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LVMH가 티파니까지 샀으니까 사실은 뭐 에르메스 그 정도 빼면은 뭐 1층에 있는 브랜드들은 2개 회사가 다 가지고 있다 보면 되거든요. 구찌, 캐링그룹과 LVMH가. 맞아요. 근데 이 둘은 말하자면은 메이저 오브 메이저지만 사실 아웃사이더 오브 아웃사이더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H&M 같은 패스트 패션을 만들어서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아니라, 잘 팔리는 거 만들어서 성공한 디자이너들이 아니라, 물론 각자 브랜드들의 뭐 일종의 시그니처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색깔을 고수하면서 계속 뚜벅뚜벅 좀 나아가는 종류의 디자이너라 저는 이 둘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프라다의 컬렉션과 캠페인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현재 프라다 매장에 있는 가방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주요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 디자인적인 변화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곳이 옷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방인 것 같아요. 프라다 같은 경우도 기성복보다 가방 매출이 훨씬 높을 거고요. 그런데 최근 가방들은 제가 예전 프라다에서 좋아했던 어떤 조금 기능적인 디자인과, 그리고 로고가 들어가더라도 딱 들어갈 때 하나만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삼각형이 로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커졌더라고요. 네. 진짜 농담 아니고 옛날에 이만했는데 지금 이만해요. 그래요. 최근 나온 라인 중에 그런 게 있죠. 네. 예. 네. 최근에 이제 매장에 제일 잘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만 알록달록하고 막 여러 가지 들어간 것들이, 이게 또 조짱 이거 이 느낌인 거죠, 아니죠? 그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저는 소비자들을 리드하는 디자이너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들한테 끌려다니는 브랜드들은 매력이 없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저는 팬디의 기성복 컬렉션 남성복을 좋아하지만 팬디 매장에 가면 질색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저번에 지색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예, 어우씨 이러면서 침 뱉으면서. 아우씨. 눈이 막 이렇게 들어가면 아. 모르겠어요. 별로더라고요. 근데 관광객들 엄청 많이 메고 있던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매출 폭발적으로 신장했고, 근데 그런 면에서 라프가 들어가고 나서의 프라다의 가방 디자인이 좀 궁금하다. 액세서리들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프라다의 가방 중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류로 쭉 했던 거는 그냥 쭉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그 시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은 사실 그 와중에 짜쳐요. 별의별 희한한 시도들을 또 많이 많이 한 해요. 거는 맞아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프라다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일단은 봤는데 지춘이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거기까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제 캘빈 클라인에서 이제 그렇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게 되게 놀랍게도 두 가지 극명하게 다른 이해를 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회사에서 미국 사람들 대중들을 개돼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을 팽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있고, 라프 시몬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먹튀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젊은 사람들의 시각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일단 한 가지 놀라웠는데, 승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극도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캘빈 클라인에서 매출적으로 실패한 건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 라프 시몬스의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즘 라프 시몬스 자기 레이블 옷도 별로 안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 실제로 라프가 그 재임하던 시기에 캘빈 클라인의 매출 자체는 올랐어요. 네, 근데 올랐는데 쓴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케팅비를 일단 처음에 초기에 이제 안 쓰던 몇 년 동안 잠잠했잖아요. 캘빈 캘빈 클라인. 클라인 아무도 안 썼지 뭐. 네, 그런데 광고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광고들은 이제 보통 이 매스 라인들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죠. 언더웨어라든지 반스. 진, 예. 만스. 하이엔드 쪽에서 그런 어떤 일종의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났는데 그쵸. 제 입장은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캘빈 클라인이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만 둘이 맞는 그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하죠. 그러면 약간 저 궁금한 건데 이게 아까 이제 커링 그룹과 LVMH 그룹과 프라다 그룹에 대해서 캐링. 얘기를 캐링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누가 서공이 공유해줬었나? 서공이 공유해줬었나? 그걸 보면은 그 2015년까지만 해도 새 그룹의 매출이 거의 비슷했는데 캐링이랑 LVMH는 지금 바짝 올라가 있고 거의 3-4배씩 프라다는 더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캐링이나 LVMH는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그 얘기하잖아요. 막 달걀을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로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프라다는 저는 프라다랑 미우미우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아까 처치스 얘기하기로 찾아봤더니만 프라다 미우미우 처치스랑 카시오 이거 모르는 카시오. 모르는 브랜드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진짜로 프라다 미우미우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처치스는 그냥 요지부동 매출일 거거든요. 더 오르지도 약간 생필품에 가까운 느낌이잖아요. 처치스가 생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하려고 그런 그거 많이 구워 먹어요? 어떻게 어떤 의미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근데 그냥 기본 프라다, 루비통, 그다음에 구찌. 뭡니까 구찌 이 세 개 브랜드 자체의 매출만 나도 똑같이 그런 그래프가 거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쵸. 아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얼마 전에 이제 일 때문에 명품 브랜드들의 SNS를 분석할 일이 있었는데 프라다만 유독 올드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구찌나 루이비통은 소비자한테 얘기하는 언어 자체가 확실히 정제돼서 하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용어를 쓴다기보다는 좀 더 소비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컨텐츠를 만들고 소비자를 그러니까 쿨하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프라다는 예를 들면 환경보호 캠페인 같은 걸 해도 되게 내부에서 쓰는 용어 같은 거를 공식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쿨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부터 뭔가 좀 잘 정제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프라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제되어 있죠. 너무 정제되어 있죠. 어떤 의미에서인데. 그러니까 프라다의 지금까지의 행보도 그렇고 제가 볼 때 라프 시몬스 이 사람은 존경받는 디자이너지만 좀 학구적인 느낌이 이제는 좀 전 들거든요. 학자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네, 안 싫어요. 그러면. 이 누님은 사실 톡톡 튀고 별 정신없는 애를 하나 데려다 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죄송해요. 방송 중인데? 프라다 인스타 올리고. 자, 그래서 라프 시몬스가 프라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동 이제 디렉터 역할을 한다고 하고 아까 전에 기사 잠깐 읽어보니까 그 만장일치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둘이 합의하지 않으면은 그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어떻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애프터 프레이하고 같은 방식이네. 후세인 샬라한처럼 아무도 안 입고 나오든지. 연애 매출이 조 단위로 가는 이런 그 거대 그 패션 기업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에 이제 스코어가 좀 안 좋았었던 디자이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인양반이 반등을 칠 수 있을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두 캐릭터는 좀 잘 맞는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프라다하고 라프 시몬스는 좀 잘 맞는다고 보고 기대되죠. 특히 잘 맞는 포인트가 프라다가 영업이익률이 한 3%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존나 쓰는 회사인 거예요. 그냥 벌어갖고 그냥 그 매출로 나온 것들을 다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존나 쓰고 마케팅하고 그런 회사다 보니까 라프 시몬스가 하고자 하는 그런 좀 대범한 움직임에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뉴스 거 가시죠. 네, 다음 뉴스로는요. 뭐야 트래비스 스캇 운동화가 나왔다고. 운동화 한번 보죠. 네. 그 트래비스 얘기했으니까. 네네. 가벼운 거 하나 하시죠. 하이피스트고요. 네. 트래비스 스캇이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나이키랑 계약을 하고 계속 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원래는 조던으로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요거 SB예요. 근데 이제
덩크 SB 이제 저희 또래 그러니까 윤수, 서구, 승준 또래는 아주 이제 추억의 아이템이잖아요. 스트릿 시장이 성장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신발 모델이에요. 이게 네, 덩크 SB는 원래 덩크는 있던 모델인데 SB는 스케이트보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배로라고 하는 저 혀를 뚱뚱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발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네, 그게 이제 특징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동끈이라고 했더니 뭐든지 뚱뚱한 거 좋아하군요. 아 저는 기본적으로 뚱뚱한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약간 반다나 프린팅이랑 뭔가 체크 무늬가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또 트렌디하죠. 엄청 갖고 싶어, 되게 갖고 싶어 하긴 해요 지금. 그리고 맞습니다. 뭔가 근데 되게 좀 편안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막 그 요즘 나오는 그런 그 뭐야 그 뭐죠? 그 존나 비싼 거 그 마스 그거처럼 이렇게 네네네. 뭔가 좀 어렵게 생긴 게 아니라 색깔이 그래갖고 그런가 좀 편안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는 조합으로 나온 결과물은 수더분해 보이는데 그래도 반다나 이런 무늬가 나이키에 들어가는 거 처음 아닌가요? 혹시? 뭐 있긴 있었겠지만 뭐 아니고요. 되게 메리트 있게 요즘에는 또 이거- 되게 트렌디한 부분이기도 그쵸, 하니까. 그거 아니야? 그 크립스 알레고리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런 쪽이겠죠. 근데 실제로 트래비스 스캇이 그런 갱스터 쪽은 아니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트래비스 스캇 자체가 트렌디한 래퍼, 엄청 트렌디한 래퍼니까. 언밸런스가 요즘은 또 유행의 어떤 한 흐름이기도 하고 그쵸. 사실 뭐 이렇게 정직하고 똑바르게 옷을 입는 스타일의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박서준한테 시딩을 꽂았네. 지금 제일 뭐 박서준밖에 없죠 지금. 한국은 새롬이죠. 야 좋겠다. 나오지도 않은 운동화 이렇게 신고. 야, 좋겠네. 네. 옛날에 민석이 형이 저런 거 받고 그랬었는데 참 부러웠었지. 그 어쨌든간 보통 나이키가 1년에 하나씩 한두 개씩 약간 그 미는 스니커즈들이 있는데 그쵸. 결론적으로 올해는 SB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덩크도 아니고 스케이트보드 라인의 덩크를 이제 밀겠다라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고 맞아요. 실제로 올해 수많은 SB의 또 좀 리미티드 컬러 과거에 복각된 것들 앞으로 쭉쭉 출시 예정이라 왠지 GD도 올해 분명히 한 번 더 콜라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것도 왠지 SB로 나오지 않을까. 할 수 있죠. 가능할 것 같고. 덩크 쪽으로 왠지 갈 것 같아요. 네. 덩크가 사실 계속 트렌디한 사람들한테는 작년,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나이키가 어쨌든 미는 모델이 있어도 그냥 원래 클래식 모델들을 조금씩은 만들잖아요. 조금씩 발매하는데 그 덩크에 엄청 몰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덩크일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확실히 좀 GD도 약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SB를 원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SB가 한참 이제 그 유행하던 시절에 제가 그 무렵에 이제 패션에 관심을 가졌다 그쵸, 보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추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요 제품군이 한동안 이제 좀 죽어 있다가 다시 이제 리트로가 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2개 짱 박혀 있어가지고 SB 뭐 있어요? 저는 그 베어브릭 SB라고 털 달린 거랑 아 네. 그리고 햄프 SB라고 네. 그 대마 그려진 색깔 다른 거 그러니까 대마 소재로 마 소재로 되어 있는 거 근데 다 떨어져가지고 신을 수 없더라고요. 너무 아깝어. 저는 이상하게 그 나이키의 그 주요 버려 좀 유명한 버려. 스니커즈 중에서는 덩크 쪽이랑 SB도 마찬가지고 덩크 쪽이랑 또 에어 맥스도 그렇고 그 제일 유명한 신발들은 포스맥스 거기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살짝 좀 모르겠어요. 뭐 조금씩 하나치 이렇게- 같은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에어 조던도 이제 어릴 때는 야 막 여러 가지 인기 있는 1, 11 말고 이제 뭐 3, 4, 5 옛날만큼 인기 없었을 때 그런 것들 좀 사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농구화를 신고 다니는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그렇다고 농구화로서 그러니까 나이키 농구화로서 할 수 있는 종류의 패션 그 당시의 어떤 스타일들도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네, 그러면서 약간 저런 모델들 자체 지금도 발매 뉴스 나와도 그러니까 뭐 에어조던 뭐 아무리 대단한 게 나와도 랩을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SB를 막 밀고 있는 걸 봐도 저한테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네, 근데 와, 이거 벌써 200만 원인데요. 11번가 옥션에. 발매 안 했는데? 아 발매했어요. 그 래프를 29일 날 했고. 아 미국에서 했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녹화하는 날이 3월 1일이니까. 아 했구나. 네 발매는 했어요. 근데 뭐 왜 인기가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하나 더 요 어떤 발매 거- 그 초기에는 그게 좀 있어요. 그 거품이 좀 있어요. 그쵸, 더 심한 비싸죠. 트래비스 카시면 근데 떨어지지 않겠네요. 그럼 뭐한 모르겠다. 200대를 유지하겠죠. 어. 100, 200, 100. 신발을 어떻게? 뭐 200만 원짜리 신발 신고 다녀? 근데 원래는 20만 원짜리인데 10배를 주고 산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윤수형이 할 말은 아니죠. 앞에 구두 다 100만 원짜리 넘는 건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닌 게 더 많아요. 아, 싼 게 더 그럴 수 많아요. 구두는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잘못된 생각일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과. 29일에 이제 래프 이제 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첨된 분들은 17만 9천 원에 이 운동화를 사가지고 200만 원에 지금 오. 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쁘네요. 뭐 누가 주면 신겠습니다. 그치 주면 신어. 저는 안 신습니다. 누가 주면은 신는 정도일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이승준 뉴스 하나 더 갈게요. 이승준 뉴스.